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깜짝 이벤트가 있었죠. 자, 이 마포을에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하기로 했다. 정청래를 꺾겠다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환호를 받고 상당한 그 관심을 모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이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다. 그렇죠.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이 다음 개딸들을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제 선동, 선전, 무지, 무식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국민을 속이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바로 그런 그 가식적인 세력들,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이런 그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인물 중에 하나죠. 김경률이 이제 비대위원이 현재 돼 있는데, 자,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이 비대위원한테 좀 나가면 어떻겠느냐, 정청래와 한번 맞붙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각에서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밝혔습니다. 마포를 출마를 결심한 과정 대해서 이제 밝혔는데, 당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던데 난 그런 거 싫다.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정치인이 바로 누구냐, 정청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정청래가 있는 마포 같은 곳에서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얘기를 먼저 한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딱 떡밥을 물고 지난 17일 날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마포에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정청래를 제일 꼴보기 싫은, 현재 그 의회 의원들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는. 그런 그 정치인들을 딱 규정하면서 내가 나가서 처리하겠다. 이런 그 뜻을 본인도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서울에서도 어떤 그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전날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나온다고 하면은 어딜 가든지 쫓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나온다고 하면 원희룡 장관이 여기 나와서 꺾겠다고 했다 라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소개한 바가 있고, 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김경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내비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청래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자기들이 지금 서울에 상당히 많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설마 국민의힘에서 어떤 뭐 제대로 된 후보자들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들도 아마 하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이재명의 인천 계양구도 그렇고 정청래의 마포울도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국민의힘의 구도가 지금 이제 인물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지에 나가서 이제 격전을 치를 후보들도 주요 접전 지역에도 하나하나 인물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정당 지지도도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위인 것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물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인물만 잡힌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뭐 수원에 지금 이제 속속 투입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공천을 발표한 것이다.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한동훈식 무슨 독재 공천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반박했죠. 지금 그 상황,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김경률이 본인이 원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경쟁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지역에서 그동안 또 일을 해왔던 당협위원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거친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해서 이들의 이런 거 주장은 사실 머쓱해지게 됐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제 정청래도 상당히 지금 이제 어떤 불안감을 저는 내색했다고 봅니다. 마포가 만만하냐 뭐 이래가면서 사실상 이런 정청래 이 발언 속에는 김경률의 등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상당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김경률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에 대해서는 이제 의정 활동을 보면 정청래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본회의 석상에서 소리 지르고 완전히 그 이재명에 딱 붙어갖고 오로지 그 이재명이 아부하는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정청래가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이 아부, 이재명의 맹종한 거. 그다음에 지금 정청래 지역구는 이제 그 소각장 문제가 이제 크게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소각장이 마포만 들어서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 소각장이 마포에 들어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는 그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데 글쎄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것이 먹힐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마포의 주민들이 정청래 뭐 하는 거냐 의정활동도 완전히 보니까 뭐 눈꼴 시러운 의정활동 수준 떨어지는 의정활동 하는데 지금 그 마포에도 소각장을 결국 막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그 정청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본인이 나와라. 한동훈이 나와라. 왜 저 김경률을 보내느냐. 이건 허세입니다. 허세. 지금 속으로는 제가 볼 때 정청래가 상당히 저는 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는 능력이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다수 의석에 속해 있지만은 전혀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포 구민으로서 분노하고 불쾌하다. 독재 공천 시스템. 마포가 만만하냐. 이런 얘기 속에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불안감을 사실상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과 수도권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벌써 딱 아직 뭐 경선을 거친 건 아니지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특히 이제 김경률의 경쟁력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좌파 진영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참여연대 소속인데 문재인 정권 이들의 어떤 위선을 이제 결국 이제 혐오를 느끼고 뛰쳐나와서 그들의 문제점, 위선적인 부분을 갖다가 아주 강렬하게 비판해오는 이런 인물입니다. 특히 그 김경률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좋은 의미로 높죠. 지금 저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높은데 제가 볼 때 안 좋은 의미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막말 이런 거. 그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이 부산에서 비습당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도 보면은 정청래가 지방을 어떻게 믿냐 목을 다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정청래도 이걸 바가지로 먹었죠. 두 번째로는 중도층이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경률이 선거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중도층이 어필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강점이죠. 김경률은 어떤 특정 진영에 지금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합리적인 대안을 해오고 합리적인 비판을 해오고 자 이런 인물로 이미지가 아주 좋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상실이 상당히 어필되어 있다. 반면에 지금 정청래는 뭡니까? 좌파들, 개딸들 여기에는 강하게 무슨 지지도가 있을지 몰라도 이 중도층하고는 거리가 멀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점에서도 정청래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고향이 여기도 호남입니다. 지금 마포 의뢰 보면 이제 특히 호남 쪽이 좀 있는데 지금 정청래는 호남은 아니에요. 정작 호남은 누굽니까? 이 지금 김경률이 전남 해남이 고향입니다. 호남. 그렇기 때문에 호남 표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지금 집권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밀고 있다. 김경률을 밀고 있다. 이것이 이쪽 그 마포 주민들에게는 그것도 상당히 특히 중도층이라든지 이쪽에는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다. 김경률에게. 반대로 정청래에겐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서울 지역에 보면은 마포 의뢰 지금 말씀드린 정청래 그다음에 김경률 구도가 잡힌 것이고 마포 갑은 노웅래죠. 노웅래가 뭐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조만간에 선고가 나오는데 마포 갑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작을의 나경원, 이수진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국회에서 보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실망을 줬고 한 것도 없고 나경원이 이번에 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보고 동작 갑에는 또 김병기라고 민주당 의원이 현재 지역구인데 거기는 지금 보면 이제 장진영 변호사가 일단 뭐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광진도 보면은 광진을의 오신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준비하고 있고 고민정이 그 모질이과 이런 걸로 지금 뭐 사실상 비판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완전히 개딸 이재명이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정치적으로 갈대같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도 아마 상당히 비판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중도층에겐. 그다음에 이제 광진갑에는 전해숙이라고 역시 민주당 지역구가 있는 여성인데 별로 인지도가 없고 광진갑에 지금 이제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장관이 지금 나갈 준비를 채우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죠.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당의 간판이 그런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 전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마포울에도 김경렬이라고 하는 전문성도 있고 뭐 이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 가지는 문제가 많고 오로지 개딸들 좌파들에만 일부 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결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